자, 2단원의 중단원 학습점검 4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고요. 그러려면은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 71쪽에 있고, 자,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고, y = fx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어떤 이제 fx 그래프 위에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a, fa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한 점을 이제 곡선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죠. 이 접선 L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우두라고 했죠. 자, 접선의 공식은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왼쪽에는 y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뭔가를 기울기를 곱해주고 x 마이너스 인수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이 기본 세팅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적어두고 여기에 뭘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라 했죠. 자, 여기에 접점의 x좌표를, 그리고 여기에 접점에서의 y좌표를 입력을 하고, 여기는 기울기가 들어가는데 이 접선의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f'a라고 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f', 접선의 기울기가 f', 접선의 기울기가 f'인 건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이 점에서의 x값이 a니까 안에 a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 때 식이 이제 길게 등장하면은 fx라고 기호로 두는 게 좋다고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도 이 식을 fx라고 두고, 그리고 곡선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하면은 좋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a가 양수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이거,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면 이거.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접점을 잡아 봅시다. 이 점에서의 접선을 끄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의 위치마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달라집니다.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접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점에서의 x값을 뭐 a라고 둔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f'a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될 때 a를 구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을 구하라는 말은 곧 f'a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이걸로 바뀌었죠. 얘는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마음 편하게 f'x의 최대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자, 그러면 f'x는 주어진 식을 미분해야 되니까,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나는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즉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가 되어버렸죠.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역시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끝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다가 x축과 0 그리고 4일 때 만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y = f'x 그래프가 됩니다. 딱 봐도 여기가 최대값을 가지는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인 f'x는 언제 최대가 되느냐? x값이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최대값은 f'2가 되겠죠. 자, 그래서 f'2를 구해보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 미분해서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12가 되고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f2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fx식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8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x에 2만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기본적으로 L이라고 두면은 y-f2는 f'2 곱하기 x-2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구한 미분계수값과 함수값을 대입만 해주면 끝나죠. 따라서 답은 y = 12x-16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접선의 방정식 기본 공식이 있던데 거기에서 난이도가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역시 접선 문제이고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곡선의 바깥에서 끈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나온 점이 곡선 위의 점인지 아니면 바깥의 점인지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어떤 4차 함수가 있는데 원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다고 했죠. 접선을 그었다고 했죠. 근데 원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닙니다. 왜냐면 x랑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0이 나오는데 우변은 6이 나와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이 원점은 곡선 바깥에서 끈 접선입니다. 원점은 곡선 바깥의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원점을 두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점이 A,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접점이 B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보통 이런 문제는 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그냥 먼저 하고 출발하는 게 문제 풀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함수를 보면은 일단 뭐 fx라고 식을 두고요. fx가 지금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이잖아요. 근데 이 식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가집니다. 왜냐면 fx랑 f-x가 같거든. 이거 같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작년에 고1 때 수업에서 홀수 차항이 없이 짝수 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함수는 y축 대칭, 즉 우함수 또는 짝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이 전형적인 우함수, 즉 짝함수입니다. 그래프가 y축 대칭이야. 그래서 일단 y축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0,6을 지나지. 0,6을 지나면서 이 4차 함수는 우리 4차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 W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좌우가 다 똑같아. 근데 원점은 어디 있다? 여기 있거든. 여기가 0,6이니까. 그래서 사실 접선을 끄면은 좌우 대칭이 되게 나옵니다. 이거를 미리 알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지금 미리 대충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즉 가로와 요 높이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곡선 밖에서 끈 접선의 방정식은 따로 곡선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단계를 기억을 해야 돼서 무척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단계를 복습을 하고 지나갈 텐데 어떤 y = fx 곡선이 있을 때 곡선 밖의 점 a, b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다. 그러면 이 접선을 구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이 접점을 반드시 t, ft라고 두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t라는 변수 또한 스스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변수를 t로 쓰세요라고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기서 변수 써야겠네? 변수를 뭐라고 둘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한 3등급 기준으로 그 위의 학생과 그 밑에 학생을 가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없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낼 줄 아느냐입니다. 문제에 t라는 변수가 전혀 없지만 스스로 어떤 새로운 t든 아니면 s든 아니면 뭐 a든 변수를 생각을 해서 여기를 t, ft라고 잡자 이 생각 문제에 없지만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느낌대로 푸는 것도 아니고 문제 풀 때 머리 굴린다고 스스로 떠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방법은 교과서 예제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접점을 t, ft라고 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세팅을 해두죠. y-ft = f'(t) 곱하기 x-t.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겠다. 바로 이 직선이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a, b를 지나가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a, b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x에 a, y에 b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게 되겠지.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방정식을 풀면은 t 값이 나오겠지. 즉 여기 이 점에서의 t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접선의 방정식에는 x랑 y 이외의 문자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의 t 자리에다가 내가 구한 t 값을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천천히 다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가는 이거 수업 분량이 1시간짜리였거든. 시간이 1시간 걸리니까 더 이상 자세하게 복습은 못합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단계는 뭐라고? 접점의 좌표를 내가 만든 가상의 변수를 통해서 두라고. 그지? 그래서 접점을 뭐 t, ft라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접점이 A와 B가 있는데 항상 문제 풀 때 접점이 2개, 3개가 등장하더라도 무조건 접점은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에 대해서만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A만 t, ft, 즉 t 4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 이렇게만 두면 됩니다. B에 대해서 따로 작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2단계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해야 되죠. 이거는 공식 외웠을 테니까. 자, 접선도 기호를 L이라고 두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이게 L인가요? 이게 L인가요? 지금 일단 A에 대해서만 작업하는 겁니다. 알겠죠? y-ft 는 f't 곱하기 x-t 준비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바로 떠올라야 되죠.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지. 이 접선에다가 내가 마련해둔 곡선 밖의 점의 좌표를 대입할 차례죠. 그러면 여기에 0 대입하고 여기에 0 대입하는 거니까 식을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좀 암산을 했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면은 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꼴 0이 나옵니다.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이거 보면은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t의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봐도 괜찮고 그냥 t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1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t 값은 두 개가 등장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즉 여기가 y축인데 이 첫 번째 접점의 x값이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2라는 거야. 정확히 좌우 대칭이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렇게 t값이 예쁘게 나온 게. 자, 이제 다 끝났죠. 마지막으로 접선의 자, 원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지금 문제는 보니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A와 B의 좌표만 알면 되지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A에는 여기 점 A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자, 기억에다가 내가 구한 t값 중에 루트 2를 대입을 하면은 첫 번째 점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루트 2, 자, 여기가 t에다가 루트 2를 대입을 하면은 선생님 공간이 부족해서 좀 암산을 할게요. 4 마이너스 6 플러스 6 하니까 4가 나오네. 그 다음에 이 기억에다가 아까 t 값이 하나 더 있었지. 마이너스 루트 2 대입을 하면은 그게 이제 두 번째 점이니까 대충 b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계산 안 해봐도 a나 b나 y 값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모로 그림을 미리 그리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A와 B의 좌표를 구했고 원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점 A, B 위치가 바뀌었지만 크게 관계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밑변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고 높이가 4니까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4 해서 답은 4루트 2가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75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예제 문제도 아니고 예제 문제들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풀이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75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 예제 풀이를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인데 전혀 증가 감소 문제처럼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늘색 박스를 먼저 보면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말 자체가 뭐의 정확한 정의였냐면은 함수 fx가 어떠한 x1, x2를 포함하는 구간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다. 함수 fx가 증가 함수다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데피니션, 정의. 그래서 이게 증가 또는 감소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x2의 값이 x1보다 클 때 똑같이 x2, x1에 대한 함수값을 나란히 적었을 때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으면은 증가라고 했었고, 대소관계가 바뀌면 감소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 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이라는 말은 함수 fx가 증가하도록. 근데 구간이 안 나와 있죠. 구간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실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게끔 a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0페이지에서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열린 구간을 i라고 할 때 자, 그러니까 이 구간 정의역에 있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역에 있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f'x가 무조건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만족하면 이 구간 i에서 fx는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배웠는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발레로 x 세제곱 같은 거 얘는 보면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증가하는 함수는 맞지만 f'x가 여기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점에서 f' 값이 0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발레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얘를 이 방향을 참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 즉 증가 함수이면은 무엇이 성립할까를 고민한 결과 무엇을 얻었다 했어요? 함수 fx가 증가하면 f'x가 항상 0보다 커지진 않지만 그래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는 할 수 있더라라고 이거는 성립한다고 배웠죠. 그러나 이거 역시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발레가 이번에는 상수함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요 함수 그래프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근데 그 수업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말은 못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참 필요 충분 조건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랑 다 성립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참 아름답겠는데 왜냐면은 증가한다라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보세요.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식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충분한 조건이 성립했더라면 얘를 구할 때 얘를 대신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됐었단 말이지. 자, 근데 정말 천만다행히도요. 천만다행히도 fx가 3차 함수일 때는 이건 앞으로 문제 풀 때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에서야 소개하는데 fx가 3차 함수일 때만큼은 사실은 역도 성립하고 따라서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정리하면 fx가 3차 함수다. 그러면 f'x가 모든 점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나 fx가 증가하는 3차 함수다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근데 이거 증명은 다소 좀 까다롭고 이제 차후에
미분의 끄트머리까지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돌아오면은 차라리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일단은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지금 이 fx가 증가하게끔 하는 a의 값을 범위를 구하래. 근데 천만다행히도 fx가 지금 뭐다? 3차 함수다. 그러면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 정의를 생각할 거 없이 바로 증가함수면은 뭘 갖다 쓰면 돼? 증가함수면 뭘 갖다 쓰면 돼? 그냥 모든 x값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갖다 쓰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함수 fx가 학생의 말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라는 말은, 즉 얘를 만족한다는 말은 결국 함수 fx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증가한다는 말 대신에 이거를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걸 다루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쉽습니다. 자,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모든 x값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a를 찾는 걸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풀 때 정말 자주 쓰이는 거니까 꼭 마스터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다 이해를 하고 암기까지 했으면 좋겠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감도 하셔야 됩니다. 왜 얘를 이렇게 갖다 쓰는가, 공감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다루기 위해서 f'x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나는 얘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게 되길 원해. 그러니까 아주 손쉬운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죠. 2차 부등식은 고1 수학이었었죠. 고1 수학으로 내려온 겁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 2차 부등식 어떻게 풀더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거나, 아니면 만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것만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경우죠. 따라서 이 함수, 즉 f'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를 껍질을 벗기고 하다 보니 결국 요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상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의 판별식은,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4분의 d 버전을 쓰는 게 좋겠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범위는 0과 3 사이가 되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문제 봤을 때 선생님은 너무 안도의 한숨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오랜만에 함수식 안에 a나 b 같은 미정계수가 없이 그냥 훤하게 계수가 다 숫자로 깔끔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면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오면 맞춰야 돼요. 자,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값은 교과서 84쪽에 있는데, 특히 그 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극값을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극값은 일단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f'a가 0인 a 값들 중에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y = x 세제곱 그래프인데, 여기 x 값에서 f'0이 실제로 0이 되지. 그러면 f'0이, 그러니까 f' 값이 0이 되니까 여기서 그 값을 가지느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쭉 증가하다가 증가하잖아요. 그 값은 뭐예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극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조건? 일단 미분계수가 0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f' 즉 미분계수의 부호가 이 점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딱 바뀐다. 그러면은 그 점에서 극대다. 또는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은 극소다. 그러니까 극값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첫 번째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고 두 번째 미분계수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보다도 예제 3번을 더 중요하게 보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냥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와요. 자, 그래서 극값을 구하는 과정은 1단계, 이게 극값을 찾는 과정은 반드시 미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니까 마스터 하셔야 되고, 사실상 fx의 그래프 파악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식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자, 어쨌든 1단계는 뭐였더라? f'x가 0이 되는 x값 찾기. 자, 미분하면은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싹 다 깔끔하게 미분하면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f' 즉 미분계수는 x값이 0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 모두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단계는 뭐 했더라?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생각해 보세요. 2단계 뭐 했어요? 그래프 그릴 때 2단계 뭐 했더라? 증감표를 그리기도 했지만 그냥 f'x에 뭘 보고 부호를 보고 내가 정말 알고 싶은 fx의 증감을 파악을 했죠. 그래야 fx의 그래프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값이 눈에 보이지. 뭐 수업 시간에 누차 이야기했지만 f'x는 부호가 중요하고요. fx는 그로부터 이제 증감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지. f'x는 여기 있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죠. 보니까 3차 함수에다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x축과 x값이 0, 마이너스 2, 1인 이 세 점에서 x축과 만나야 되니까 x축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잠깐 복습해볼까? 3차 함수와 4차 함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일단 fx를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아니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은 반대로.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를 역시 a라고 뒀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크면 약간 W 모양인데 오른쪽이 더 처질지 아니면 왼쪽이 더 처질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W 모양으로.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M자 모양으로.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가져온 거고 x축과는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x축을 이렇게 가운데로 끄은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1 되겠지. 자, 하고 이 x값 마이너스 2랑 0이랑 1을 기준으로 fx의 증감을 그리면 되는 거죠. 항상 f'x는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자마자 여기는 마이너스 x축보다 위로 튀어나온 부분은 플러스 x축보다 밑으로 내려온 부분은 마이너스 표시를 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런 x값들에는 f'x가 마이너스니까 fx가 뭐 하겠어요?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 구간에서는 f'x가 플러스니까 증가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다시 감소하겠지. 여기는 플러스니까 쫙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fx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2랑 0 사이 간격이 0과 1 사이 간격보다 더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그런 디테일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실수로 이렇게 그려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냥 선생님은 처음부터 제대로 그리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양쪽을 똑같이 그리자. 자, 일단 똑같이 그릴게요. 여기가 더 낮을지 여기가 더 낮을지 모르면 그냥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다 했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극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야 되죠. 극값은 산봉우리나 산계곡 같은 거 고르면 됩니다. 지금 극값이 하나, 둘, 셋 보이지? 그래서 여기는 함수값이 F0이고 여기는 F1, 여기는 F-2니까 이 세 개를 다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F0은 여기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1 나오고 뭐 대입해서 함수값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이 세 개를 더한 마이너스 31이 되겠죠.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이러한 3차 함수이고요. 참 많이 속는 문제인데 문제 잘 보시면 이 그래프는 fx가 아니라 f'x의 그래프입니다. 위에 프라임 붙어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fx의 극대값이 5일 때 abc의 값과 극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fx10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F'은 fx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F'은 부호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fx의 증가 감소를 파악을 할 수 있다. 나아가서 fx의 그래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F'x는 부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고 x축보다 위로 그래프가 올라온 부분에는 F' 값이 플러스다. 그 다음에 내려온 부분은 마이너스다. 올라온 부분은 플러스다. 부호를 강박적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바뀌는 점 x값 0과 4를 기준으로 밑에다가 이 f'x의 부호를 보고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플러스니까 여기선 증가해야 되고 가운데서 마이너스 감소해야 되니까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fx가 3차 함수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딱 봐도 어디에서 극대? 여기에서 극대. 극대값 F0을 가지고 여기에서 극소값 F4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F0이 극대값인데 아까 극대값이 5라고 했거든요. 근데 F0은 구하니까 C가 되죠. 따라서 C 값이 5라는 거를 여기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힌트가 두 개가 더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극대값, 극소값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0이다. 접선의 기울기지 Y'이 0이므로 이 조건을 기억해내기 힘들 수 있는데 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x값이 0일 때랑 4일 때 f' 값은 다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 b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식 두 개가 나와서 연립하면 되겠죠. 따라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잖아요. 여기에다가 x의 값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f'0이 b인데 이게 문제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b 값이 나오죠. 여기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a와 b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뭐 fx식을 다 알았지. x 세제곱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0 플러스 c니까 5. 자, fx식이
항상 fx식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으면 그 뒤에는 뭐 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뭐 t가 있어요, 그죠? 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극소값은 아까 뭐였더라? F4였죠. 그래서 완성된 fx 식에 x에다가 4만 대입하면은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지. 답이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